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5일 정오입니다. 지난 3월 초순에 이 정광훈 목사 측에서 조선일보 등에 의견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드디어 주사파 관로하고 김일성주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인가? 김일성은 1963년에 민족해방혁명으로 적화통일하라고 지령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절에 민족혁명통일론을 주장했다. 이인영이 말한 촛불혁명은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민주혁명이고, 그가 말하는 민족혁명은 미국을 몰아내는 민족해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 노동당의 한국공산화 전략,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이인영 장관의 해명을 요구한다. 불응하면 이인영 동무라 부를 것이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인영 씨나 통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 측은 이인영 장관을 이인영 동무라고 부를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왜 이런 광고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사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1절을 맞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3.1절 기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썼어요. 102년 전 3.1운동 모두가 하나로 집회 올린 독립운동의 불길이었지만 독립과 민주가 하나였던 임시정부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민주헌정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4.19로 60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세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은, 그래서 통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근대화는 늦었지만은 민주주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미래산업의 역동성을 가진 우리의 역사를 자부합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활짝 피어날 평화의 새 역사를 상상합니다. 평화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그 소박한 평화의 꿈을 앞장서서 빚어내는 청년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는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용어입니다. 혁명은. 혁명을 합법화하는 대목은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혁명은 좋은 것이다. 혁명은 국민의 권리다 라고 쓰여진 대목이 헌법에 없는데,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해놓고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사칭하는 정권이죠. 그렇게 등장한 정권을,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권을 혁명정권, 즉 반공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인영 씨나 문재인 씨나. 이인영 씨가 선택한 시민혁명, 민족혁명, 통일이란 이 단어를 일렬로 딱 정렬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과 비슷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는 김일성주의 극좌운동권 단체인 전대협 출신이고 통일부 장관이 된 이후 김정은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책과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구해서 김정은 정권과 나누자느니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최근 발언,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김정은에게는 불리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합치면은 그가 말한 이 민족혁명이란 말이, 이것은 민족해방을 의미하고 그것은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통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이인영 장관의 통일론은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아닙니다. 헌법 4조를 위반한 내용이라 이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이인영 씨가 3.1절에 맞춰가지고 발표한 자기의 통일론은 민족혁명 통일론으로 보입니다. 민족혁명 통일. 그런데 민족혁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국정원 북한 분석관 출신인 박형식 박사의 최근 저서 10, 열이란 10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2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1963년 2월 김일성이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설을 하는데 여기에 민족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암호를 찾았습니다. 이인영이가 말하는 민족혁명과 김일성이가 말한 민족혁명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김일성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남반부 혁명을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반동 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이 김일성이가 1963년에 한 이야기,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며 즉 미국을 몰아내는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바로 이인영 씨가 생각하고 있는 민족해방, 민주혁명, 통일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촛불혁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을 몰아내고 그리하여 민족해방 통일을 완성한다 하는 이야기가 김일성과 이인영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인영 장관이 말한 민족혁명 통일은 문맥상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이념과 지금 펴고 있는 이인영의 정책상 김일성이 말한 민족해방혁명 즉 미국을 한국에서 축출한 뒤 민족혁명 통일하자는 뜻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거죠. 이인영 장관의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죠. 아니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인영 장관은 청문회 때는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장관이 된 후에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을 하고 언젠가는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평화동맹이란 말로 위장한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에 군사동맹은 있어도 평화동맹이란 건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전면적으로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의미의 자유동맹이고 가치동맹입니다. 이인영 씨는 헌법 4조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헌법은 그에게 민족혁명 통일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배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임. 헌법에 대한 반역이고 직무에 대한 배임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장관의 이 페이스북 글을 김정은이가 읽었다면 이인영 장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인영 동무라고 할까요? 자, 이것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인영 장관을 채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그게 바로 지난 4월 3일 4.3 사건 출임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2중 3중으로 올가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꾸었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4.3 남로당 무장폭동을 좋은 나라를 꿈꾼 행동으로 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로당이 1948년 4월 3일에 무장해가지고 경찰서와 우파 인사를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고 한 행동의 동기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겁니다. 건국의 기초가 되는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농당 정권과 소련의 지령을 받고 한 행동입니다.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나라를 꿈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좋은 나라는 뭐냐? 문재인이 말한 좋은 나라는 공산주의로 통일된 한반도라고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군경의 이 행위를 국가폭력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한번 4.3 공산주의자의 무장폭동은 어떤 것이었냐?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한 거룩한 의거였다는 거죠. 완전한 독립을 꿈꿨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이죠. 완전한 독립은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 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가 되는, 그래야 8천만이 다 존엄한 존재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북한에는 존엄한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존엄한 존재가 5천만이나 됩니다. 북한을 해방하면은 북한 주민들까지 다 존엄한 존재, 즉 자유민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독립인데, 이 남로당은 그나마 제주 사람들까지도 저 김일성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무장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의거로 칭송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이인영 장관이 민족 해방 통일론, 민주주의 혁명 민족 해방 통일론, 북한의 한반도 통일 전략의 기본과 99% 똑같은 이야기를 겁도 없이 3.1절 페이스북에 올렸고, 거기에 대한 반론, 이거 해명하지 않으면은 이인영 장관이 아니라 이인영 동부로 부르겠다는 이런 반발 또는 해명의 기회를 준 거죠. 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면은 정광훈 목사 측은 이인영 씨를 장관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이인영 동부라고 부를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